찐 투자 도사입니다. 찐 투자 도사를 열게 되었는데 일단 찐 투자 도사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미입니다. 뭐 세력도 아니고 뭐 고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뭐 깡통도 여러 번 찾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개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미 여러분과 똑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실력이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충 주식 투자 공부는 거의 한 20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주식 공부를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직업 다 때려치고 20년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 주식 관련된 책은 한 지금 대충 보면 한 180권 정도, 최근 한 180권 정도 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80권 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종류별로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누면 일단 기술적 분석 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 이쪽도 좀 책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좀 심리 관리를 위해서 그 자기 체면에 관련된 좀 책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성공했다, 나는 주식 투자로 깡통을 쳤는데 크게 성공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책들이 있어요. 뭐 이따 기타 책들을 포함해서 주식 관련된 책을 대충 한 180권 정도 본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중에는 진짜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약간 감명을 받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분이 이제 사시다가 장애를 입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해서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그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성공을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는 단계에 이제 다다르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와 같은, 자신과 같은 위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고 또 그냥 짜집기 한 책, 뭐 이런 책들도 있고, 하여간 뭐 해서 이제 책은 뭐 대충 본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깡통을 이렇게 딱 차면,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깡통을 차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서민이 뭐 적금 부은 돈, 진짜 이거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게 전에 다 손실을 본 거잖아요. 손실을. 그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그렇게 써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유료 강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독학이죠, 독학. 그냥 뭐 어디서 뭐 한 주말에 뭐 잠깐 이렇게 돈 뭐 또 받고 이렇게 주말 강의 해주는 데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식이 이렇게 넘쳐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케이블 TV에서 이제 주식 강의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 강의를 좀 많이 들었죠. 뭐 이때 이제 기본적 분석도 못 했었는데, 그때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그 증권회사에서 계신 분이 오셔서 이 강의를 해준 게 있어요. 3개월 동안 빠짐없이 들으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고요. 하여간 뭐 책은 뭐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향상이라는 게, 실력이 갑자기 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매매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결국 또 깡통을 차죠. 깡통을 또 찹니다. 그러면 이 깡통을 차고 나서 또 심사숙고해서 또 자신만의 매매법을, 보완된 자신만의 매매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성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뭐 그래서 하여튼간 깡통을 또 찹니다. 여기서 깡통을 차고 나서 여기 넘어올 때, 자신만의 매매법을 만들고 나서 이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75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해서 한 2년 하니까 여기 한 3천만 원 되더라고요. 요거 갖고 한 1년 하니까 여기 1억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이게 또 깡통 찼습니다. 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또 매매법에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또 적금 복권 뭐 한 거 해가지고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1,0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1,000만 원이 한 1년 되니까 또 여기 또 3천만 원
3천만 되더라고요. 3천만 원. 요게 이제 또 해서 1년 되니까 요게 이제 7,500 정도 됐었는데, 하여튼 또 뭐 개인적인 또 사정이 생겼어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처럼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때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서 좀 병원에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해서 또 여기서 뭐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은 또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또 계속 또 깡통을 찼어요. 그래도 또 뭔가 실력이 미비한 게 있구나. 또 좀 절치부심해서 뭐 또 책 보고 또 뭐 유튜브도 강의 뭐 그거 듣고 또 실전에서 하고 또 시간 나면 계속 뭐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이러면서 실력이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력이 내가 과거 대비 지금 과거 대비 한 300% 정도는 실력이 업된 것 같아요. 실력이 업됐다. 그래서 지금 실력이 제가 처음에 이제 원했던 실력.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주식에 대한 그 지식이 이만치였으면 지금은 요 실력이 예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대충 이만큼 원했던 실력이 온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뭐 나중에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 투자하면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뭐 찐 투자도사는 먼저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혹시 뭐 나이가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5학년입니다. 5학년. 펜을 굵게 하니까 돈 안 돼요? 그럼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5학년이고요. 뭐 나이가 뭐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마음은 항상 그 30대 초반 같은데 어느새 5학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찐 투자 도사 일을 열게 된 거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었고, 왜냐면 제가 이 공부를 또는 실력을 쌓았다고 하지만 이걸 꼭 돈을 좀 많이 좀 벌어놓고 그러고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 50억 이상은 벌어놓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제가 지인들한테 하다가 그 원유라든가 금, 뭐 또 지수 관련된 거, 지수 선물 관련된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중에서도 확실한 것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추천을 좀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유 선물을 제가 지인들한테 3번 이걸 추천해줬는데 다 10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 차트 보면서 그때 언제 이제 그 지인들한테 추천해줬나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도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금과 똑같은 게 이제 은인데 요 은도 한번 해줬는데 요것도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거의 한 7, 80% 났나요? 그 다음에 그 지수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인버스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것도 1680인가? 요 정도 선에서 전부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들 해줄 때는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을 절대 보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뭐 단 0%도 안 본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종목 선정 관점. 은행 이자보다 몇 배. 최소한 3배는 이상은 돼야 된다. 손실은 없어야 된다. 이 조건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가스 안전공사 요거 한번 해줬고요. 요거 수익이 한 100%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을 2번에 걸쳐서 해줬는데 요 2번 다 100% 한 번 수익 났고 한 50% 수익 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코인이 이제 막 바람이 불어서 이제 코인을 이제 또 지인이 하게 돼서 저는 투자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거래소가 개인이었거든요. 개인. 이게 개인이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한 5천억을 개인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손실을 다 본 거예요. 누가. 개미들이. 근데 한국도 이 거래소가 개인으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봤자 혹시 일본처럼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 다 손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지인이 분석을 해달라. 흐름이 어떤가. 그래서 뭐 투자라는 것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왜 똑같았냐면 여기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뭐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급등할 때 여기서 급등해가지고 고점일 때 떨어질 때 다시 여기서 반등 줄 때 다시 떨어질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다 제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때 그 유명한 유튜버들 여기 8천 갈 때 다 1억 9천 간다고 여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1억 5천 1억 5천까지 상승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매수세가 필요하거든요. 매수세.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럼 이미 사람들이 다 샀으면 여기 당연히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다 1억 5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코인 유튜버, 그 다음에 코인 뭐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때도 이렇게 꺾이다가 딱 떨어질 때 여기서 명확하게 뭐 확인 다 하고 무조건 팔아라. 바이낸스 가서 거꾸로 이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해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돈 번다 얘기했는데 잘 대응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지인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차라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서민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기준점들을 잘 못 잡고 있으니까 그냥 유튜버들 그 현혹하는 거 왜냐면 TV 받기 위해서 호객행위 하는 거 호객행위 맞죠 결국은 호객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처음엔 제가 거절을 계속 하다가 비록 내가 절대 고수는 아니어도 물론 뭐 붙어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깨질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무슨 뭐 절대 고수에서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나시는 분 근데 이제 막 일방적으로 깨진다는 건 아니고 깨지겠죠. 왜냐면 절대 고수는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가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이 0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장이 나빠도 난 수익이 날 수 있다. 폭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난 수익 날 자신이 있다. 그런데 뭐 수익을 크게 몇백 프로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걸 단기간에 뭐 한 달에 뭐 50%, 100%, 200%를 꾸준히 수익을 주겠다? 이건 자신 없어요. 안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마장이 아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잃을 수 있는 거. 그다음 개미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꿈꾸던 거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뭐 나중에 가면은 뭐 저도 멤버십을 할지 아니면 뭐 그 슈퍼챗을 뭐 어떻게 할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큰 헤지펀드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해준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피땀 흘려서 배운 매매법이 이게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개미들한테 넘어가겠죠. 저희 여기 듣고 있는 구독자 물론 이 매매법을 넘겨준다고 해서 무료로 저의 100%를 주진 않아요. 그럼 제가 이 개미들한테 어디까지 줄 거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역지사지로. 사실 어떻게 봤냐 제가 이 구독을 그냥 무료잖아요. 무료지만 이거를 구독을 꾸준히 함으로써 만약에 주식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깡통만 차지 않는다면 단 1년에 10%든 꾸준하게 수익만 난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유튜버들이 추천해주는 추천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그냥 막 주는데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막대하게 손해를 보는 거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이 중에서 고수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 강의하는 거 보면 저거는 초보자가 아니라 중급 이상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뭐 초짜들이 봐서 알지만 저걸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던져주는 거 강의하는 내용 무료 강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론적인 거 이게 사실은 원론적인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수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강의를 해줄 때 유튜버 중에 고수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지는 않아. 뭐 5손가락 아니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분들이 이 강의를 해줬을 때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 중수 밑에는 요거 조금 힘들어요. 중수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고수랑 중수 사이에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고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고수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 줄 때 디테일한 건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건 자기의 어떤 그 매매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대신 원론적인 건 얘기를 해줘요. 너가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나머지는 네가 여기 살을 붙이고 여기 다 이런 것도 붙여가 너가 해먹어야지 무료인데 이것까지 해줄 순 없잖아. 뭐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료 강의 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유료 강의는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뭐 유료 강의를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게 아니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저도 한 20년간 했잖아요. 20년 동안 책도 한 180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명하는 거는 다 거의 알고 있어요. 그렇고 몰라도 이렇게 이게 유료강의 전부라면 요만치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다 알고 있고 그것도 저만의 또 매매법도 있고 이거 갖고 또 수익을 못 난 게 아니라 수익도 뭐 1년 이상 난 적도 있고 매달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듣기가. 그런데 이분들의 무료 강의를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있던 거기 가면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라고 그러나? 하여튼 여기 가서 그분들이 올려놓은 걸 다 보면 그분들의 실력도 알고 이분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뭐 고수의 발견이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투자의 핵심을 갖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해요. 여기에 이제 살 붙이기만 약간씩 다르고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틀린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치면 요 패턴 갖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요거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 붙여요. 근데 이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쌍바닥인 거예요. 쌍바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면 가격 메리트하고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요. 이게 그 투자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 주가의 그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나 생로병사라고 하나 하여튼가 이것이 모든 주가는 흐름이 상장 폐지만 안 되면 이 흐름으로 가요. 요거로. 뭐라고? 이게 하락, 횡보, 상승. 큰 틀에서는 여기서 다 가는 거예요. 뭐가?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더라고. 물론 뭐 저도 이름을 붙입니다. 뭐 4대 천왕, 4대 천왕이라고 또 뭐 붙은 게 있고, 뭐 그 다음에 양념, 고기, 불. 요게 이제 상승의 3대 요소다. 요것만 있으면 무조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그걸 해놓는 거예요. 올라가면 비등비등한데 똑같고 사실은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냥 무조건 남들 시키는 게 아니고 요 교육을 다 받으면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또는 시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이거 종목을 누가 줬어, 좋은 종목이래, 그러면 이걸 갖고 분석을 해서 지금은 졌지만 보니까 좋은 종목이긴 해. 하지만 지금 타점 아니야. 얘가 조금 더 조정을 줘야 돼. 어떻게 한 6개월간. 자, 요런 분석을 할 정도.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 운전을 하는데 그만 경기처럼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 목표점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해서 아주 안전하게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 사고 말고 요까지 무사고로 해서 뭘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깜빡이 잘 틀고 해서 요까지 도착하는 거.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여기까지 제가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 오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2년이 된 사람이 있으면 2년 된 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요까지 이제 배우고 나면 아마 2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목표한 게 헤지펀드예요.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저 혼자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헤지펀드를 운영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재능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 해서 이걸 하면 어떨까? 요 꿈이죠, 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크게 여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미들이 이 깡통이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거를 대부분 거의 99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원인이 이 개미가 깡통을 차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깡통을 안 차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 부분 그러고 나서 2장은 투자 분석 시 꼭 필요한 3요소 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보조지표 많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다 그것도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보조 지표 이전에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모르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냐? 제가 볼 때는 90%입니다. 요 나머지 10%가 여기 보조지표, 그쵸? 그 다음에 뭐 크게 나눈 다음에 이제 시황 같은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 분석. 하여튼 요게 요 10% 들어간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특히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캔들입니다. 캔들 분석이 아주 기초적으로 중요하고 굉장히 이거는 진짜 아주 능숙하게 내 살처럼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강의를 제가 유튜버도 보고 봤는데 그렇게 비중이 없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딱 한 권만 캔들에 관련돼서 책으로 한 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책이 막 20번, 30번 봐가지고 책이 떨어져가지고 철사로 묶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제 아들한테 이 책을 사주려고 봤더니 절편됐더라고요. 절편. 떡이 아니고 책을 이제 더 이상 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중고센터 막 뒤지고 해가지고 개인신이 어디서 하나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사줬어요. 근데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책값이 한 3배인가? 하여튼 이 정도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뭐 강의를 이제 꾸준히 듣는다 그러면 이 3배짜리 책값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이 캔들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제가 이제 재밌게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해주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냥 요 3배 비용을 안 내고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 요 거래량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캔들도 중요하고 캔들을 분석 못하는 사람이 거래량 분석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캔들 거래량을 모르는데 이평선을 분석한다. 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요렇게 순서를 모르고 난 이평선 거래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캔들 얘를 무시하는 사람 비중이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미 그걸 습득했으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캔들을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뭐 거래량 또 이평선 뭐 패턴 분석 뭐 보조 지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 캔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져요. 이게 까먹어. 그러고 얘가 무시돼. 왜냐면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해서 쭉 있는데 그 보조 지표들이 막 진짜 나한테 수익을 줄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나한테 수익을 줄 것처럼. 근데 줄 것처럼 얘는 준다. 얘는 결국은 안 준다. 얘는 준다. 얘는 이렇게 준다. 보조 지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 지표는 줄 것처럼 하고 안 준다. 무엇을? 수익을. 얘는 준다. 뭐가? 수익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은 여기 보면 투자 분석의 3요소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익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념. 요게 뭐냐면 뉴스. 재료라고 그러죠. 재료. 그 다음에 고기. 이건 수급. 그 다음에 이제 불. 요게 추세. 자, 요게 뭐냐면 상승의 3요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정확히 알면 제가 볼 때는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럼 고수잖아요. 그래서 요게 양념고기 불이 있어야 주가는 상승한다. 물론 양념이 없고 고기하고 불만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요리가 맛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념하고 고기하고 불이 있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요것도 좀 파트별로 잘라